최근 실적을 보게 됐을 때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찍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1.5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요. 이 영업이익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은 돌파할 거라고 보고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버튼입니다. 벌써 구정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떡값 챙겼다 하면서 이제 수익을 자랑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네요. 이런 장에서도 이제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2026년 아직까지 10개월 넘게 남았습니다.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고요. 그만큼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수익 전략 짜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 연휴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연초 랠리 이후에 상반기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설 이후에 주목해야 될 섹터가 딱 있습니다. 뭐냐?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요즘 이제 1월 달에 급등했던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점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가 코스닥 부양을 계속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또 글로벌 정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좋은 재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3월 재료랑 주목해 봐야 될 주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 이후부터 이제 4월 초까지 2차 전지 쪽에서 모멘텀이 좀 있는데요. ESS 입찰이 오늘 좀 나왔고요. 또 인터배터리, 그리고 옵티머스 3세대 발표, 또 현대차 아틀란스 관련 이슈도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에 반응할 만한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설 이후 2차 전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어떤 종목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리스크는 뭔지 끝까지 보시면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3월 11일부터 인터배터리 2026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배터리는 모두가 아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고요. 이 전시회에서 다양한 배터리 업체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신기술 발표가 나온다든지 추가적인 수주 계약, 또 파트너십 체결들이 이뤄지게 되고요. 또 뉴스 보도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작년처럼 나쁜 시장에서도 이 인터배터리 전후로 2차 전지들이 그래도 좀 움직였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들 섹터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좋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11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통은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나면은 벌써 이제 2주일 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금 반응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배터리 관련된 링크는 유튜브 게시물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하는 기업들 챙겨보시면서 혹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인터배터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1조 원짜리 이 대형 규모의 국내 ESS 입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입찰 결과로는 배터리 3사가 모두 다 따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설 전이다 보니까 뉴스가 나왔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렇게 세게 반응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ESS가 국내 3사가 고루고루 수주해 갔고요. 아무래도 이제 설 전에 나온 뉴스다 보고 또 오늘 삼성전자나 좀 다른 섹터들이 관심이 가다 보니까 관련주들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한 편은 아닙니다만, ES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 전지 업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언급되고 있는 산업이고요. AI발 관련돼서 전력망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ESS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요게 과거의 전기차만큼 성장성이 꽤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S 관련된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대기업들 위주로만 수혜가 예상되지만 이런 대기업들에 납품한 부품사들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함께 보셔야 될 게 바로 리튬 가격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2022년 이때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엄청 폭락을 했는데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등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2025년 2차 전지 업계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 구간 안에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을 그래도 좀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선다라는 점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2027년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내년 1월부터 중국의 증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세인데요. 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이 혜택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 간의 배터리 가격 차이가 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로봇 관련된 이슈겠죠. 옵티머스 관련돼서 이 3세대 발표가 1분기에 있고요. 또 현대차가 3월 즉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틀라스 관련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최근에 2차 전지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로봇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함께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 보셔야 되겠고, 로봇 하면 또 뭐가 가장 떠오르죠? 바로 전고체 배터리겠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한테는 거의 필수적인 부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기대되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도요타라든지 BYD라든지 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2027년, 2028년부터는 양산을 할 거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밀도도 높고 충전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근데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이죠. 그런데 로봇이나 이런 좀 전방 섹터들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처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시작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그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스크 부분도 있는데요. 로봇 관련돼서 이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나 ESS 배터리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이 워낙 이제 소형이기 때문이겠고요. 그래서 이 2% 안에서도 당연히 수혜가 받는 건 바로 전고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배터리가 뭐 LFP 배터리도 있겠고 3원계 배터리도 있겠는데, 사실상 이 지금 로봇에 들어가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그 전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대부분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를 좀 주목은 해야 된다. 다만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 대략 한 10기가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자동차나 ESS 같은 경우에는 500기가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는 조금 많이 내려놓으시고, 다만 성장성은 있으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추가적으로 이데미치 코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데미치 코산은 기업이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일본의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업체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월 설 연휴 이후에 2차 전지의 투자 전략의 밑그림이 대충 그려지시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대형주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바닥이고, 그리고 이제 ETF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ETF 수급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2027년 1월 아직 1년 남았지만 그래도 이 모멘텀이 앞으로 계속 부각될 건데, 바로 이제 중국 증시세 폐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ESS 관련주고요. 당연히 ESS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캐즘이 좀 있는 구간이고, 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은 확인이 되지만 이제 실적이 안 붙잖아요. 근데 ESS 관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성장 동력인 만큼 이 ESS 관련주들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겠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장성의 최고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027년부터 양산화가 된다. 플러스 로봇 모멘텀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축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대형주인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꽤 상승이 나온 상태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들이 좀 이제 그동안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7년 내년부터 1조 원대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총이 30조이기 때문에 싼 편은 아닙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섹터가 내년부터는 글로벌적으로도 경쟁 완화가 되고 있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관련돼서 배터리 공급 계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조 원대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로봇, 역시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이런 업체랑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 순위로도 높기 때문에 ETF 수급도 예상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장기 이평선이 보이시죠? 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1선에서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21선 이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인터배터리나 이런 이슈로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했을 때 뭐 사실 과거의 영광만큼 올라가긴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많이 급등을 했기도 했고요. 또 과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많이 기대감도 떨어졌고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의 수급이라든지 또 성장 턴어라운드를 봤을 때 과거에 저항대가 있었던 50만원 선까지는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50만원 구간이면 대략 한 50% 정도 상승인데요. 시총으로는 한 40조 정도 됩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대략 멀티플 40 정도인데 대략 한 50만원 정도 구간까지 보고 있고요. 50만원 이상에서부터는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 쌍봉을 만들면서 강한 저항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쉽게 뚫기가 어려울 뿐더러 또 아무래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뭐 증치세 환급 폐지라든지 테슬라 2조 원대 또 ESS 이런 거 말고도 좀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뭐 당장보다는 연말은 돼야지 좀 더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50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뭐 일봉으로는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런 2차전지 관련돼서는 워낙 이제 조정도 많이 깊었고 추세 전환을 포착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봉보다는 월봉을 보는 게 좋은데요. 월봉상으로도 바닥을 잡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실적을 보게 됐을 때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찍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1.5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멀티플로 한 8 정도가 받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저평가 구간으로 지금은 진입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도 있어요.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에서 히토류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히토류 관련돼서 굉장히 이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직접 다 사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이 2027년에 1.4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 영업이익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꼭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역사적 고점인 10만 원은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저항대로 봤을 때는 대략 한 73,000원 정도? 73,000원 정도가 1차 목표가로 잡고 가시되 73,000원대에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서 저는 이제 물론 10만원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3,000원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다시 눌리게 된다면 매수하시고 그 다음 10만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이랑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그동안 이제 2차 전지에 묻혀 있다 보니까 실적 개선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이제 관심을 갖는 구간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승 여력 한 50% 정도까지 보시면서 접근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대형주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좀 중소형주들 그리고 ESS 관련된 종목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ESS 관련돼서는 한중 NC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순행식 ESS 부품을 만들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력망 이슈 때문에 ESS가 굉장히 떠오른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원전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라든지 다양한 전력 시스템에서 이제 ESS의 기능을 쓰고 있는데요. 한중 NCS가 뭐 삼성 SDS나 LG에 다 들어가고 있고 실적이 이제 드디어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적자를 보다가 이제부터 흑자를 보고 있는 상태고 점점 올해는 180억 정도, 내년에는 한 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대략 멀티플은 15배 정도 받고 있고요. 한중 NCS가 갖고 있는 모멘텀을 볼 때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뭐 AI 데이터 센터에 뭐 이런 냉각 시스템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멀티플 15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매집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월 달부터 4개월, 5개월 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겠고요. 이 매집이 다 끝나고 난다면 역시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
외국인들, 요 빨간 선 아래 하단에 요게 빨간 선이 외국인들의 매집 구간인데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 추가적인 슈팅을 봤을 때는 당연히 역사적 고점인 62,000원 정도는 돌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접근 아직은 유효한 구간이다. ESS의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ESS 종목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대형주들이 당연히 진짜 로봇에 납품을 하겠지만 그 외에도 관련 테마주들도 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로봇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테마성이 강하고요. 테마성 종목에서는 당연히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봇 관련돼서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약간 조정이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이 종목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5년 이상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개화한다 하면서 개화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도요타라든지 중국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개화가 할 겁니다. 그리고 로봇에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5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 재료가 실체화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박스권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전고점인 32,000원 이상은 돌파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실적이 있긴 하지만 실적에 비해서 지금 시총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품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는 구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 매물대 구간이잖아요. 이 매물대라는 게 돌파하고 나면은 되게 단단한 하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2만원대 구간까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주가 흐름이 좀 깨진 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겠고, 그 전까지는 역사적 고점인 32,000원 돌파를 염두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주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럼 실체가 있는 종목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데미치 코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열리기 때문에 이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그 이후 제가 한 7만원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대략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7년부터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총이 이제 3조 정도 되는데 200억, 300억 버는데 시총 3조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당연히 2027년에 나오는 매출은 이제 양산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겠고요. 2028년, 2029년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 이 영업이익 매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 3조가 전고체 배터리의 전방 시장의 개화, 전고체 배터리의 이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뭐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동일한 전고체 배터리 원료를 만드는 이데미치 코산, 일본의 이데미치 코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총이 17조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얘는 3조 정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데미치 코산도 실적이 나오냐? 그거 아닙니다. 이데미치 코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업인 석유 관련돼서는 나오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17조의 시총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항아리튬을 국내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삼성이나 다른 대형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시총 3조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대략 한 2배 정도, 6만원대 기준으로 보면 2배 정도 상승을 한 상태에서 조정이 있겠죠. 당연히 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화가 되는 시장이겠고, 또 이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1분기에 언급될 거고, 그리고 연말 돼서 옵티머스도 양산, 그리고 아틀라스도 본격적으로 이제 실증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온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해보셔도 되겠고요. 지금 구간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개화의 정도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데미츠 코산이나 이런 다른 전고체 기업들 시총의 일부 한 50% 정도까지는 50% 수준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데미츠 코산 같은 경우에 17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데미츠 코산에 봤을 때 뭐 대략 한 6조, 3분의 1 수준인 한 6조 정도까지는 급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조라고 하면 지금 시총이 3조거든요. 그럼 대략 한 100%의 상승까지 열어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더 싸게 살수록 좋은 기업인 만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괜찮은 수익률을 받아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 전이다 보니까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전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사실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이 시작이다라는 느낌도 있겠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분기에 실적 시즌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2차 전지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이런 순환매 장에서는 중심 없이 따라가다 보면 금방 계좌가 거덜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을 갖고 투자하느냐를 되게 깊게 따져보시면서 공부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연휴 기간에도 좋은 뉴스들, 또 이런 뭐 태양광이나 2차전지나 이런 로봇들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